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씨름 중계 관계로 출장 간 한상원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까지 제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홈구장 구조물 낙하사고 이후 2달 만에 홈구장으로 돌아온 프로야구 NC가 창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연고지를 이동할 가능성을 표명했습니다.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고지 이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단의 거취에 대해 제2의 창단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만 대표는 내년부터 당장 연고지 이전을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구체적인 지역과 시한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농구 최고의 외국인 선수 자밀 워니가 지난 시즌 도중 밝혔던 은퇴 의사를 접고 다음 시즌에도 서울 SK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SK 구단은 워니와 KBL 최고 금액인 70만 달러, 약 9억 6천만 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싱가포르 오픈 여자 단식 8강에서 중국의 천위페이에게 0대2로 패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 1라운드에서 김아림이 4언더파를 쳐 임진희와 노예림 등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동부 컨퍼런스 결승 5차전에서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뉴욕 닉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111대 94 완승을 거두고 시리즈 2승째를 수확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배구의 간판 스타로 활약했던 장윤창 교수가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으로 83년 고려증권의 창단 멤버로 합류해 실업배구의 전성원 시대를 이끌었고 최근에는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로 재직해 오다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A매치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표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월 A매치,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9차전 10차전에 나설 선수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막바지 이제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9차전, 10차전 이제 2경기 남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B조에서 선두에 올라 있고 지금 남은 2경기에서 무승부 한 번만 하면 승점 1점만 추가를 하면 이제 11회 연속 본선행을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사실 경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음 달 6일에 이라크와 원정 경기를 하고 다시 10일에 쿠웨이트를 이제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서 이제 마지막 경기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지난 26일 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 2경기에 나설 축구 대표팀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뭐 뒤에 다시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번 명단의 키워드는 손흥민 발탁, 김민재 제외, 그리고 전진우 최초 발탁.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선발 기준을 현재 경기력, 준비된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상 이슈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선발이 됐고 수비 핵심 김민재 선수는 빠졌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현재의 경기력에 방점을 둔 이유는 역시 우리가 아직
월드컵 통과를 본선 진출을 확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죠. 물론 이제 모두가 승점 두 경기 승점 1점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9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력을 준비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수들 몸 상태 특히 5월 초에 일찍 시즌이 끝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 부분 제외가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확신에 가까운 답을 좀 들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의학적으로 지금 경기를 뛸 수 없는 부상이 길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선수와 팀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는 제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김민재 선수 부상에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말한 선발 기준 현재 경기력 준비된 선수 가장 부합하는 선수가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팀이 사실 뭐 해외파 위주로 굴러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K리그 안에서도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수에게는 제대로 된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홍명보 감독의 어떤 뭐 발탁의 어떤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대표팀 운영 기준이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마 전진우 선수 발탁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올 시즌 지금 K리그 1에서 11골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지난 시즌까지 하위권을 정말 힘겹게 버텨왔던 전북을 올 시즌 이제 선두까지 끌어올린 어떻게 보면 지금 축구 대표팀 발탁이라는 이런 결과로 이제 그런 그동안의 전진우 선수의 어떤 노력이 좀 보상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진우 선수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라는 정말 그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K리그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북 말고 다른 팀 팬분들도 전진우 선수는 인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심지어 눈이 막 엄청 퉁퉁 부었는데도 잘했어요. 네, 화요일에 열렸던 대구와 전북의 경기에서 전진우 선수가 또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날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사실 전반전에 전진우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하던 중 대구의 장성원 선수와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눈가가 거의 퉁퉁 부을 정도로 마치 복싱을 하다가 눈가를 집중 난탈 당해가지고 부을 정도의 그런 붓기가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 포획 감독이 벤치로 불러들여가지고 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선수 의사를 물으면서 이승우 선수까지 준비를 시켰거든요. 근데 전진우 선수가 뛰겠다라는 의사를 보였고 그 뒤에 약간 초반에는 이제 시야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듯 했지만 후반에는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환상적인 개인 돌파로 만들었고 네 번째 골 또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량도 기량이지만 전진우라는 선수가 지금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최고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포획 감독이 칭찬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전진우 선수를 오래 지켜봤던 팬분들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전세진 시절부터 초특급 유망주였다가 침체됐다가 지금 그야말로 뭐 제 2막이 새로 열리는 거잖아요. 전세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딱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9년에 우리가 폴란드에서 U20 월드컵 준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 대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네. 부각이 된 그런 대회였지만 사실 이 대회로 나가는 아시아 예선에서 이 팀의 에이스는 전세진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진우 선수의 개명 전 이름인데 그렇게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에이스로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던 그 전진우 선수지만 사실 성인 무대로 올라와서 K리그로 올라온 이후에는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고 그 지난 시즌에 이제 수원 삼성에서 전북 현대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때도 그 제가 이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기자들조차도 출입하는 기자들조차도 전진우가 전북하고 잘 어울리는 선수가 맞아?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대가 사실 적었던 그런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그동안의 자신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올 시즌에 제대로 경기력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고 전진우 선수가 그전 7시즌 동안에 총 10골을 넣었어요. K리그에서. 네. 올해 지금 16경기 11골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전의 전진우와 올해의 전진우는 완전히 다른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 대표팀에는 또 전진우 선수의 위치에서 쟁쟁한 선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최근에 뭐 폼은 가장 좋다지만 대표팀에서 전진우 선수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전진우 선수는 이제 주 포지션은 왼쪽에서 기용되는 반대발 윙어로 전북에서 많이 기용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표팀의 이선은
최고의 유럽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거기에 뭐 이번에도 양현준 선수도 뽑혔고요. 거기다가 이제 K리그 중에서는 슈퍼 서브의 어떤 확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문선민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전진우 선수가 치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근데 특이할 만한 부분은 지금 전진우 선수가 K리그 득점 랭킹에서 보면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데도 11골이라는 어마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가져가고 있다는 그 감각이거든요. 네. 홍명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전진우는 골대 부근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골이 터질 것 같다. 아. 그 정도로 이 골 감각이 무서운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선발 출전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홍명보 감독도 이 선수의 어떤 교체 투입에 대한 쓰임새를 고려하고 선발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만약에 이제 9차전 이라크전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쿠웨이트전에서는 조금 더 그동안 못 뛰었던 선수들이 기회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을 때 이제 뭔가 좀 기량도 검증도 해보고 싶고 실험도 해보고 싶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 명단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전진우 선수 입장에서 정말 뭐 기회를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9차전, 10차전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전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같은 팀에 김진규, 박진섭 선수가 함께 대표팀에 발탁된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김진규,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는 A 대표팀에 왔었지만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이제 한동안 외면받았던 선수들인데 최근 전북의 경기 퍼포먼스를 또 이끌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높은 인정을 받고 소집이 됐고요. 그 포획 감독이 굉장한 자부심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3월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첫 A 대표팀 소집 기간에는 전북 선수가 한 명도 못 들어갔거든요. 사실 전북이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 대표 선수를 거의 배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팀 퍼포먼스가 워낙 좋고 선수 개개인의 역량들도 거기에 조화가 되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도 그런 부분은 이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위치까지 왔고 그러면서 3명의 선수를 뽑아갔는데 호액 감독이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자, 중원 자원들도 좀 살펴보면 항상 이제 대한민국 축구에 뭔가 이게 숙제랄까요?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 그동안은 뭐 홍명보 감독이 잘 활용하는 뭐 박용우 선수도 있었고 이번에 원두재 선수도 뽑혔고요. 과연 박진섭, 김진규는 또 발탁이 될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뭐 다양하게 이제 일단 조합을 좀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본선 이후의 경쟁력 그렇죠.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우리 축구의 어떤 그런 경쟁력 여기까지도 감안을 하고 우리 대표팀을 좀 구성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황인범 선수는 뭐 붙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와의 파트너 그리고 황인범이 없을 땐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동할 건지 이런 플랜 B, 플랜 C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 물론 아직 뭐 약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대한 그 준비까지도 다양한 조합을 실험해 보면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쨌든 골을 넣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물론 뭐 좋은 이선자원들 많습니다만 원톱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민규 선수가 이번 시즌 뭐 활약이 나쁜 건 아닌데 빠졌고 오현규와 오세훈 선수 2명을 뽑았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 작년 9월에 처음 대표팀을 소집하고 총 이제 4차례 소집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공식이 있었죠. 최전방은 3명의 선수, 오세훈, 오현규, 주민규 3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민규 선수를 빼고 2명의 스트라이커만 불러들였어요. 홍명보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주민규 선수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라크를 분석했을 때 수비가 느린 부분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발빠른 선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이선 자원들 조금 더 많이 데려가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규 선수를 제외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규 선수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오현규와 오선 선수가 뽑혔는데 두 분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시는 발탁입니까? 일단 그 주민규 선수가 지금 17경기 10골이거든요. K리그에서. 반면에 이제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J리그에서 18경기 1골인데 득점으로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사실은 골 결정력은 주민규 선수가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앞에서 이제 서우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가동하고 싶은 득점 공식이 좀 다른 거예요. 최전방 스트라이커에게 직접 이제 득점을 노리게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공격진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해주면서 서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의 공격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잘 맞는 공격수들을 뽑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이 홍 감독 판단이 옳으냐 이거는 뭐 경기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자, 마지막으로 수비 라인을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으로 김민재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의 연령대가 좀 낮아졌어요. 네, 지금 이제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최근 막바지 주전으로 5경기를 소화한 이한범 선수의 기량이 좋다 보니까 모처럼 또 A 대표팀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이라면은 지난 3월에도 사실 김민재 선수 없이 우리가 경기를 치렀다는 부분. 그때 이제 조유민, 권경원 선수가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두 선수가 아마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겠죠. 네.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한범 선수 그리고 또 K리그 최고의 왼발잡이 센터백인 김주성 선수가 좀 뒤를 받칠 것 같고요. 양 측면에는 이제 서령우, 이태석 선수가 이제 주가 되고 그 뒤를 최준, 조현택 그리고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박승욱 선수로 구성을 한 홍명보 감독입니다. 네.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행복하게 고민했던 것이 바로 골키퍼 포지션이었다고 했습니다. 조현우 선수와 함께 김동헌, 이창근까지 뽑혔어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바라왔던 어떤 축구 대표팀 운영의 이상적인 방식이 지금 이제 이 골키퍼 포지션처럼 하는 거예요. 붙박이로 믿을 만한 1인자 그리고 1인자가 빠져도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2인자 그리고 경험만 쌓아주면 얼마든지 자기목할 수 있는 그런 3인자 이렇게 하면서 1인자는 고정, 뭐 2인자는 한 뭐 조금씩 적당히 바꿔주고 3인자는 마음껏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는 이런 방식을 사실 모든 포지션으로 다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이 확정은 아니다 보니까 구분응선이지만 아니다 보니까 다른 포지션까지도 좀 넓히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좀 이렇게 가동이 될 것 같고 일단 골키퍼 포지션에 대해서는 홍 감독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선수 구성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곧바로 이어지는 경기가 이제 이라크인데 원정 경기예요. 아, 또 쉽지 않잖아요. 이라크 지금 뭐 좀 여행 가지 말라는 국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면 이라크 가장 후방 쪽에 있는 바스라라는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사를 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안전이 담보됐고 도시 분위기도 상당히 좀 활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는 모든 이제 축구 대표팀 경기를 최근 수년 동안 바스라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안전에서의 문제는 없을 텐데 가장 큰 변수는 일단 이라크가 최근에 감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레엄 아놀드 전 호주 대표팀 감독을 이제 새롭게 선발했는데 이 감독 체제에서 어떤 축구를 들고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라크가 불볕 더위. 지금 중동은 상당히 무덥거든요. 네. 밤에도 30도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적응할 것인가인데 일단 대표팀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세기를 동원하면서 선수들이 가장 쾌적한 상황으로 오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팀 얘기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합류 그리고 최근 이제 클럽에서는 많이 못 나왔잖아요. 과연 대표팀에서의 퍼포먼스는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상대할 이라크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비조 3위인데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본선에 직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신중한 경기를 할 겁니다. 네. 아마 잠그는 형태의 축구를 일단 시작을 할 거고 바로 이럴 때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게 이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워크 중심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일단 지금 이강인 선수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일요일 새벽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일단 그거에 참여를 하고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또 세리머니 같은 것도 있으니까 대표팀에 어느 정도 시점에 어떤 정도의 컨디션으로 합류할지는 지금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축구협회는 이강인 선수는 이제 개별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동선을 정리를 했고요. 이라크 현지에 바로 합류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가오는 이라크 원정 꼭 승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에 KBS에서 저와 이영표 해설위원이 중계 보내드리니까요. 새벽에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 이민성 감독이 뽑혔습니다. 네, 내년에 열리는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 게임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올림픽까지 이제 내다볼 수 있는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인데 이민성 감독 뭐 현역 시절에 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서의 도쿄 대첩의 주인공이었었죠. 우리 기억에는 일본에 강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과연 또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의 1차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광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프로축구연맹 재정건전위원회가 이제 지난 27일에 이제 발표한 내용 때문에 지금 K리그가 또 아주 시끌시끌한데 K리그 1과 2 26개 구단의 이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광주가 지금 손익분기점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광주를 이제 상벌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지금 지난해 23억 원의 단기 손실이 발생했다. 네. 예, 지금 이게 재정 건전화 규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대진도 한번 볼게요. A매치 전에 이제 K리그 경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있는 K리그 매치들 어떤 매치업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역시 내일 3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전북과 울산의 대격돌. 사실 전북이 최근 한 2시즌 넘게 부진한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현대가 더비의 어떤 이 위용이 조금 꺾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전북이 이제 1위로 돌아왔습니다. 울산은 뭐 지난 시즌 챔피언으로서의 그만큼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두 팀의 격돌이기 때문에 엄청난 좀 매치업을 보여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전북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이미 매진됐다라고 발표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홈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야, 전북이 다시 돌아온 이 왕좌를 또 지킬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송준 기자님 또 어떤 경기 주목하십니까? 저는 일요일에 열리는 대구와 광주의 경기예요. 지금 제가 방금 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최근에 이제 그 뭐 무자격 선수 논란까지 더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이어지면서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별일 없이 대구를 만났다고 하면 대구가 사실 지금 K리그 최하위고 하다 보니까 숨 좀 돌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구가 최근에 감독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김병수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하면서 사실 이 프로스포츠 팀이 시즌 도중에 감독을 바꾸는 게 그 팀이 할 수 있는 거의 가장 강력한 충격요법이거든요. 네. 네, 대구 입장에서도 지금 김병수 감독 체제로 새로 출발을 하는데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을 거고 팀 분위기도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유리하겠다 쉽게 말하기 어려운 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축구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송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포츠는 KBS 경영평가 결과 방송 관계로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한성원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스포츠. 2024 사업연도